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웰컴 빌리버스. 바야흐로 봄은 결혼 시즌이죠. 그렇죠. 결혼을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지금은 좀 너무 필요해요. 요즘 친구들이 진짜 결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직 미숙하신가요? 모든 게 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매일 느끼고 있죠. 오늘 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결혼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 요새 주인님은 결혼 준비 좀 많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좀 차근차근 해야겠다 하면서. 네. 보통 기간은 얼마나 잡아요? 요즘에는 그 1년을 잡더라고요. 이게. 1년? 네.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서. 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잘 지내는 연인이어야 이 결혼의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은 너무 소중해요.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를 선택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을 맹약하는 과정이잖아요. 결혼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게 벌써 뭐 10수년이 됐네요. 근데 저희 때 이제 결혼할 때도 뭐 예식장도 알아보고 뭐 스드메라고 해가지고 뭐 스튜디오부터 뭐 드레스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다 본질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둘이 잘 사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된 메시지를 좀 걸러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네. 왜 집안끼리의 만남인가? 그래서 저는 집안끼리의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혼했을 때에는 저희 아내하고 당신과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 집안끼리의 만남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하고 가족으로 잘 지냈습니다. 이제 친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움을 사진 나누셨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죠. 근데 아버지께서도 잘 사는 걸 이제 뭐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은 뭐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면 이제 가족이 아니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가정은 친척이죠.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걸 지금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희들 언젠가 결혼해서 떠나갈 텐데 그때 너하고 나하고 친척이야. 같이 인생의 친척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뭐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너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모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마치 집안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뭐 집안의 배경이 어땠다 저땠다 따지는 것은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잉태하고 양 집안은 간섭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가정에 개입하지 맙시다. 도움 안 됩니다. 갈등만 야기할 뿐인 거지. 둘이서 잘 지내도록 독립적 환경을 설정해주고 마음과 정서와 생각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뭐 결혼했으니까 딸처럼 생각한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두 번째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 두 번째. 내가 딸 하나 맞이했다고 생각하겠어. 내가 아들 하나 생겼어. 이런 말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위는 사위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는 사위로 대화하면 되고 며느리는 며느리로 대우하면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무의식적인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딸이라고 해놓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랑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냥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딸같이 여기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처의 복선을 까는 거예요. 며느리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그 말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서로 확신이 있다면 서둘러 빨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준비는 많은 갈등을 부추겨요. 디테일한 준비는 오히려 많은 실망감을 내포해요. 그러네요. 과정이. 그럼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본질을 해치는 거예요. 결혼의 본질은 그 프로세스와 순서가 아니라 그 두 부부가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을 길게 뽑을수록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의 충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의가 깨질 수 있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결혼식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는 게 좋고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결혼 반지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혼 반지가. 결혼의 본질은 반지가 아니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상무님이 좀 서운해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서운해하지 않죠. 오, 정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본질적인 가치를 같이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 고민을 더 많이 했죠.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네. 도움을 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부모님의 도움보다 더 절실한 것은 그 두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순서, 프로세스, 예식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깊은 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5번째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과거의 과거에 대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적당히 비비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할 남자건 여자건 서로 간에 인생에 과거가 있다면 서로 정직하게 털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또 상처가 덧나고, 그 상처가 덧나서 본질을 다 가지 못하고 계속 갈등 가운데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깨끗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완전 아름답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숙함으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데, 너무 결혼 예식이다 뭐다 양가 부모 챙기다 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피해의식, 자기연민, 자기 부정, 열등감, 우열감 속에서 서로 잉태돼가지고, 너는 뭐 해줬냐, 나는 뭐 해왔는데, 너희 부모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은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같은 소꿉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소꿉놀이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진정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어른이 돼서 또 한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는 과정인데, 그 성숙한 마음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과거의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부도 정말 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거의 대출도 전세자금 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신혼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하고는 이제 객관적 경계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내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서로 간의 사이에 부모님들이 들어가지 않고, 가족사가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토대 가운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되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 갈등하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인생은 계속 살아보면 알겠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근데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성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숨은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박형님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한 과정을 또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가 일단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데 하실 거면 하는 건데,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 잘못 들으셔서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안 해야지 해버렸을 때 이렇게 서운함은 굳이 만드시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없는 분들이 내가 과연 될까? 이런 거는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은 아직 좀 먼 얘기라고 느끼긴 하지만, 뭔가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좀 드렸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좀 그 연인과 이제 결혼하는 상황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뭔가 가감 없이 서로 다 드러내고 좀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뭔가 서로에 좀 단단해지고, 뭔가 힘든 길이 있어도 좀 뚫고 나가는 게 좀 서로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깨끗하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결혼 내내에도 갈등 있을 때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혼 전에 그런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는 좋은 주변에 멘토들이 있는 것도 축복인데, 그럼 좋은 멘토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정말 수입이 없었어요. 네. 근데 결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수입을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네.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어요. 저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으니까. 뭔가 채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건데, 주저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채워지는 거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행복하게 너무 두 딸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세요.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작. 굿바이 빌리버스!